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지키다 진행의 이소미 기자입니다. 오늘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진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번에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건 탑 10을 선정해봤잖아요. 네네. 지난 시간에 구독자분들께 약속드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제 지난번 선정된 사건들 중에서 탑 5를 다시 선정해서 네. 순위별로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사건들이 선정됐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GS 칼텍스 사건, SK 컴즈 사건, 그다음에 넥슨 사건, 카드 3사 사건, 인터파크 사건이 이제 뽑혔습니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모두 이제 행정소송이나 민형사소송을 통해 중요한 법률적 이슈들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이제 계속 끼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이 주요 법률적 이슈들이 정리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히 큰 의미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선정한 탑5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사건은 바로 넥슨 사건입니다. 그동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여러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등이 제기됐었는데 이 넥슨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유독 이 고객들로부터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또 이번에 이 넥슨 사건도 직접 맡으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넥슨 사건이 발생된 것은 2011년 11월경인데요. 그 전인 2008년도에 발생한 옥션 사건에는 15만 명 이상의 원고단이 모집되어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같은 해 발생한 GS 칼텍스 사건에서도 집단소송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넥슨 사건 바로 직전에 발생한 SK 컴즈 사건에서도 상당히 많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다 제기되었는데요. 유독 그 넥슨 사건에 대해서만 아무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넥슨 사건에서의 유출 규모는 1,3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사건들과 비교해서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거든요. 이 정말 넥슨 사건의 유출 규모가 1,300만 명 이상이라면 꽤 대규모 유출 사고인데 어째서 고객들이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는지 신기하거든요. 예, 당시 저도 이제 회사가 유출 발생을 인지한 날부터 참여해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당시 넥슨에 대한 언론이나 사회적 비난 여론이 적은 편이 아니었고, 물론 사건 직후에 당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직전에 발생했던 SK 컴즈 사건에서도 비슷한데 상당히 많은 수의 그 민사소송이 그때는 제기되었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자문도 하고 이제 대책을 논의하면서 느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째로 넥슨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신고 및 통지와 동시에 상당히 많은 인력을 고객센터에 투입해서 고객들의 폭주하는 전화 문의와 항의 등에 비교적 많은 공을 들여서 성실히 대응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가 강조를 해서 이제 조언을 계속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개인정보 관련된 이제 유출이나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초기에 상당히 많은 고객 문의나 항의가 이제 유입되어 들어옵니다. 대부분 이제 많은 경우에 회사가 고객 대응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력을 갑자기 막 이제 대폭적으로 고객센터에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뭐 전화 통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답변을 해서 이제 오히려 고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는 뭔가 답변을 얻어내기는 어려운가 보다. 집단 소송 카페로 이제 넘어가야겠다. 이런 이제 공격적인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송도 늘어나고 사회적인 여론도 더 나쁘게 형성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제 배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건 초기에 어떻게든 고객들의 분노와 항의에 대해서 진솔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갈등 요소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운이 좋다면 이제 고객들이 회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제 특이한 현상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넥슨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초기 고객 대응에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 이제 넥슨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 고객에 당시 이제 청소년층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게이머라는 나름대로 이제 고객 성향도
면에서 이제 한몫하지 않았나 이제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대응의 진심이었던 넥슨, 고객센터 대응에 상당히 많은 인력들을 투입하고 또 폭주하는 항의에도 공들여서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점이 귀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넥슨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셈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넥슨이 이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또 노력한 부분이 있었죠.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유출 사건에 관한 이제 주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액이지만 아이템 보상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 5천 원 정도의 아이템을 제공하는 식의 이제 보상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13, 14년 전인 당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그 비판도 일부 있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로는 이제 선제적인 보상 제공을 하는 경우는 매우 이제 특이했던 경우이거든요. 제 기억에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고요. 네.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법률 대리인이자 이제 자문 역할을 했었는데 그와 같은 선제적 보상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이제 누그러뜨리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때 가장 큰 단점으로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회사가 이제 선제적인 보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이제 자인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 진행되고 있던 행정조사라든지 수사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다행히도 넥슨 사건에서는 그런 우려되는 현상은 이제 현실로 나타나진 않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일부 고객들은 보상의 수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넥슨의 전반적인 사건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제 비판을 있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과의 초기 커뮤니케이션에 정성을 다하고 또 비록 소액이지만 그때까지는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선제적 보상이라는 묘수를 통해서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과는 달리 고객들로부터 한 건의 소송도 제기당하지 않은 그나마 행복한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그래도 이 넥슨 측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또 제시해 주는 거를 또 잘 받아들이는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에 발맞춰서 이 선제적인 보상 제공이 사실은 고객도 예상하지는 못했던 건이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았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앞으로도 해당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좀 신뢰감 형성에도 한몫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 게 베스트겠지만 만약 이미 발생해 버렸다면 이 과거 넥슨의 고객과의 초기 커뮤니케이션을 교훈 삼는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정보 지키다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BNTV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그리고 꼭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있다면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 보아넷보아뉴스.com 또는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지키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진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